안녕하세요, 북마정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애니메이션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약 50년 전의 애니인데 지금 봐도 작화와 스토리텔링 수준이 최신 작품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주제는 환경오염, AI의 반란, 인류의 미래 등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들로 한 세대 전에 이런 생각을 어린이 애니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신조인간 캐산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과학 닌자 대 가차맨,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오용제로 알려진 애니 후속작으로 기획됐다가 수정을 거쳐서 일본에서 1973년 방영됐습니다. 국내에서는 5년 뒤인 1978년 12월부터 동양방송을 통해서 정의의 캐산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35편짜리 TV 시리즈가 아니라 OVA 4편입니다. OVA는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란 뜻으로 TV나 영화관 개봉 없이 DVD나 블루레이로 발매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2세 이상 시청가이지만 철학적인 면이나 또 표현 수위를 고려하면 15세 이상으로 정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주인공 캐산의 원래 이름은 아즈마 테츠야입니다. 테츠야는 아버지 코타로 박사와 함께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안드로이드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캐산을 신조인간이라고 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군단과 맞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새롭게 얻은 신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자면 인조인간이죠. 캐산이 되어 초능력을 얻었지만 테츠야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셈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테츠야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비극적인 엔딩의 만화로는 바비리세의 작가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1976년 만화 마지가 떠오르네요. 마지의 결말은 역대급 반전인데 혹시 운 좋게 발견한다면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코즈키 루나는 테츠야의 연인입니다. 안드로이드 군단과의 전투에서 MF총으로 맹활약하는 여전사인데요. 테츠야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테츠야에게 매번 거절당하다가 마지막에 인정받게 됩니다. 캐산의 로봇 반려견 프렌더는 화염 방사 능력을 가진 강력한 전투견이자 탱크와 제트기로 변신하며 캐산을 궁지에서 구해주는 진정한 반려견이죠. 안드로이드 백조인 스와니도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스와니 몸속에 숨어있는 테츠야 엄마의 의지가 안드로이드 군단의 기밀을 캐산에게 알려주거든요. 사실상 캐산의 활약은 이 스파이 로봇 덕분입니다. 최종 빌런은 안드로이드 군단의 두목 브라이킹 보스입니다. 테츠야의 아버지 아즈마 코타로 박사가 개발했지만 자아를 갖게 되면서 인간이야말로 지구 환경의 해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류를 말살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 방영 후 10년 만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과 같은 역할인 거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작된 안드로이드 BK1은 창조주인 아즈마 코타로 박사를 죽인 후에 브라이킹 보스가 돼서 인간이야말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인간 말살을 시작합니다. 브라이킹 보스가 조직한 안드로 군단은 순식간에 지구의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사실 인간을 제외한 지구의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브라이킹 보스의 행동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에 가깝습니다.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 시그마의 결과 지구 육지의 3분의 1이 원래 환경을 회복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 자원을 소모하면서 과학기술을 개발할 경우 진행되는 지구 황폐화와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기술의 발명, 어느 쪽이 더 빠를지 말입니다. 지금의 온실 효과나 또 해수면 상승 등의 속도를 막지 못한다면 100년 후 지구는 묵시록 영화에서나 보던 황폐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과오로 멸망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테츠야는 캐산으로 변신한 후에 프렌더와 함께 안드로 군단에 맞서 싸우고 루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MF총으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MF총의 압도적인 위력과 캐산의 활약으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지만 안드로 군단이 캐산 저격형 안드로이드를 투입하고 MF총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형세는 역전됩니다. 스와니 속에 숨은 테츠야의 엄마는 브라이킹 보스가 계획 중인 최후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보스를 쓰러뜨리고 마그네틱 필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과다한 전투로 내구력의 한계를 보이던 캐사는 브라이킹 보스와 최후의 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거부하던 루나를 연인으로 인정합니다. 브라이킹 보스의 부하는 MF총을 쏴서 캐산을 맞추지만 캐산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MF총이 안드로이드만 파괴할 뿐 인간에게는 소용없는 무기임을 감안한다면 캐산의 정체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네요.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면 과연 캐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캐산은 브라이킹 보스와 최후의 대결을 벌이지만 전투 모드로 바뀐 보스의 공격에 맥을 못 춥니다. 위기에 빠진 캐산은 갑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의지는 브라이킹 보스 내부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보스가 스와니 속에 테치아 엄마의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브라이킹 보스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캐산과 대결을 즐겼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힘이 난 캐산은 최종 형태로 변신한 후에 브라이킹 보스를 쓰러뜨리고 마그네틱 필드를 전개합니다. 필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안드로이드들이 동작을 멈춥니다. 인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테치아 일가와 루나에겐 새드 엔딩입니다. 영웅서사의 전형적인 해피엔딩 대신 루나가 혼자 외롭게 길을 떠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OST가 끝난 후에 후기 영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브라이킹 보스의 AI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열린 결말인 셈인데 캐산마저 사라진 지금 브라이킹 보스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을 지금 봐도 여전히 흥미로운 이유가 과연 뭔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 독창적인 주제 설정과 철학적인 메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AI가 당연하지만 70년대는 AI는 고사하고 개인용 컴퓨터조차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인텔이 만든 286 컴퓨터가 10년 후에 출시되었으니까요. 스토리텔링을 담당한 작가의 상상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니인데도 단순히 로봇과 인간의 대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안드로이드, 로봇 간의 갈등과 지구환경 보호, 또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미래 등의 철학적 주제를 접목시켰다는 점도 놀랐습니다. 이 작품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72년에 후지TV에서 방영된 나가이고 원작의 마징거 Z가 닥터 헬과 아수라 남작의 세계 정복을 막으려는 광자력 연구소와 카부토 코우지의 단순한 선악 대결로 해피엔딩을 지향하는 점과는 아주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렬한 비주얼과 액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산의 초인적 능력과 프렌더의 변신 장면 등 화려한 액션 장면들과 캐릭터 디자인은 50년 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집니다. 셋째로는 비극적 영웅서사라는 차별화된 요소인데요. 캐산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영웅인데 이런 설정은 현대 히어로물에서 거의 보기 드물죠. 브라이킹 보스와 최종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 영웅이라는 메시지는 마블이나 DC 코믹스 히어로물에서는 보기 힘든 주인공의 무력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네 번째로 브라이킹 보스라는 매력적인 빌런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보스는 최종 빌런이면서 무조건 미워하기는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오히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계몽적 존재입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주인공 캐산보다 브라이킹 보스를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조인간 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작품은 단순한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성인이 봐도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과 비슷한 톤을 유지하는 작품을 꼽으라면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은하철도의 밤을 원작으로 한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를 들고 싶습니다. 은하철도 999 역시 표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여정과 에피소드를 다루지만 그 저변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문과 인간성, 성장과 자아발견,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비판 등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진 감독이 리부트해서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인간 캐스탄에 대한 평점은